황치훈의 버킷리스트 여행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첫 편에서는 우리 부부가 먼저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찾은 스톤헨지를 둘러본 후 사우스햄튼에서 노르위전 스타 크루즈에 승선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편에서는 크루즈 안에서 친구들과 합류한 후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를 찾아갑니다. 이번 여행은 오랫동안 사귀어온 네 가정이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10년 이상 매주 함께 골프를 쳐온 골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인트 앤드루스 방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크루즈 3일차 아침, 노르위전 스타는 뉴헤이븐에 도착했습니다. 뉴헤이븐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항구입니다. 이날 배는 오전 7시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텐더 시간은 오후 4시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큰 배가 바로 부두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텐더 보트를 이용해 하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선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날씨는 화씨 79도, 섭씨로 약 26도 정도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일정치고는 비교적 좋은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일정은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뉴헤이븐에서 우리는 세인트 앤드루스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스코틀랜드의 조용한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이어졌습니다. 푸른 들판과 오래된 마을, 그리고 낮은 하늘이 스코틀랜드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는 흔히 골프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곳을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은 그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10년 넘게 매주 함께 골프를 쳐온 친구들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누구와 함께 오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관광지로 보았다면 이번에는 골프 친구들과 함께 골프의 역사를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드코스는 전 세계 골퍼들이 한 번쯤 꿈꾸는 골프의 성지입니다. 이곳은 요즘 새로 만든 반듯한 골프장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땅은 자연스럽게 굴곡져 있습니다. 벙커는 깊고 페어웨이는 넓어 보이지만 막상 치면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올드코스는 단순히 오래된 골프장이 아니라 자연과 골프 역사가 함께 살아있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메이저 골프 대회인 디 오픈 챔피언십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브리티시 오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대회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곳에서 우승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실수 하나로 우승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올드코스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스윌컨 브리지입니다. 이 다리는 아주 작은 돌다리입니다. 하지만 골프 역사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다리입니다. 잭 니클라우스와 타이거 우즈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이 다리 위에서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많은 골프 팬들에게 스윌컨 브리지는 올드코스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다리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프로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매주 함께 걷고 웃고 때로는 공이 안 맞아 한숨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시 골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골프의 고향 세인트 앤드루스에 함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인트 앤드루스 방문은 우리 골프 친구들에게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관광으로 왔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오랜 골프 친구들과 함께 했기에 훨씬 더 특별했습니다. 좋은 풍경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일정을 마치고 배로 돌아오면 크루즈 안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노르위전 스타의 프리스타일 데일리에는 저녁 공연과 게임쇼, 라운지 음악 프로그램들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스타더스트 극장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시간은 화려한 공연보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골프의 고향을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배 안에서 함께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이것이 크루즈 여행의 큰 매력입니다. 다음날 크루즈 4일째는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오전 6시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배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날씨는 화씨 60도, 섭씨로 약 15도 정도였습니다. 뉴헤이븐보다 훨씬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이날 밤에는 시계를 1시간 앞으로 조정하라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라와 지역을 이동하면서 시간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것도 크루즈 여행의 작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에버딘에서는 특별한 단체 투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포트에 내려서 천천히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에버딘은 화강암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차분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도시라기보다는 회색빛 돌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묵직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여행의 묘미는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쪽인가 하고 걸어갔습니다. 다시 보니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멈췄습니다. 또 누군가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 다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한참을 갈팡질팡했습니다. 단체 투어를 따라가면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수와 웃음이 자유여행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배도 고파졌습니다. 스코틀랜드까지 왔으니 피시앤칩스는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 어렵게 피시앤칩스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맛있는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을 먹으며 여유 있게 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보다도 제 시간에 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맛집을 찾아 들어왔는데 이제는 맛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식당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투고로 싸주세요. 그렇게 피시앤칩스를 들고 서둘러 배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화강암 도시를 구경하겠다고 시작한 에버딘 자유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피시앤칩스를 들고 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돌아오는 작은 모험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조금 급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나니 이런 순간들이 오히려 더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의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뉴헤이븐에서는 골프 친구들과 함께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의 고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에버딘에서는 스코틀랜드 북동부 항구 도시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가 감동의 하루였다면 에버딘은 웃음이 남는 자유여행의 하루였습니다. 이번 스코틀랜드 일정은 예전에 왔던 장소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했기에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이제 노르위전 스타는 스코틀랜드를 떠나 노르웨이로 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베르겐 자유여행과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슬란드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황치훈의 버킷리스트 여행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